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연예인들을 운동시키는 트레이너인데요. 정말 꽤 오래됐죠. 15년 이상을 연예인들을 트레이닝했습니다. 저한테 배운 사람은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이름을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아까 보셨던 분들 중에서요, 남자 배우들 중에서는요, 이병헌, 장동건, 배용준, 김래원, 그리고 또 고수, 다 탑스타들이죠. 그리고 또 여자 배우들이 있어요. 알고 싶죠? 예. 아까 보셨던 분들 중에서 누가 있었어요? 그렇죠. 한채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윤지, 그다음에 손담비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다 나올 수는 없었는데 거기에 또 몇 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 하지원이 있고요. 최지우, 그다음에 한효주, 한지혜, 그다음에 에일리, 그다음에 유이, 에일리 인기 많네요. 등등등등 아주 많은 또 아이돌부터 스타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딱 기대했을 때 남자 몸짱 여자 S라인을 그동안 만들었구나라고 기대하셔도 좋고요. 오늘 잘만 들으시면요, 정말 몸 만드는 그 비결을 오늘 알려드리고 갈게요. 아시겠죠? 이따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잠시 가방을 가져 나온 이유는 그 미션이 있었어요. 내 인생의 나침반은 무엇인가. 저도 그 얘기를 듣고서 뭐가 있을까 생각했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저한테는 가방이라는 게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인생의 나침반인 것 같아요. 이유는 평상시 내가 늘 들고 다니는 이런 물건들 가운데 내가 정말 필요하고 나의 길을 인도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있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보실래요? 궁금하세요? 네, 이 안에 많은 게 들어있는데요. 저는 항상 우산을 가지고 다녀요. 우산. 비가 오든 안 오든 항상 우산을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산 나중에 제대한 다음에 갖고 다녀보세요. 되게 좋아요. 특히나 비가 올 때 말고요, 날이 좋은 날 한번 들고 다녀보세요. 갑자기 비가 오면은요, 누군가 씌워줄 사람이 생겨요. 그때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으면 특히나 그때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산 준비하시는 거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또 저한테 인생의 지침서가 될 만한 성경책이 한 권 오래된 게 있고, 이거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는 땀 냄새 날 때 이거 바르는 거 있잖아요. 이거 꼭 가져다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악취 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 이렇게 해서 저한테는 이 가방이 당장은 쓰지 않아도 무겁긴 해도 이걸 들고 다니면 굉장히 마음이 넉넉해지고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이 안에 USB가 4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 어디서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죠. 이것이 저를 지탱해주는 나침반인 것 같아요.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얘기를 하러 왔어요. 첫 번째 하나는 건강에 대한 거고 또 하나는 행복에 대한 건데요. 먼저 저는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게 행복일까? 여기 대부분 다 뭐 20세에서 25세 정도 가까이 정도 되는 분들이 많을 테기 때문에 운동 다들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좋아하죠? 청년의 때요, 이 운동을 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은 여러분 지금만큼 좋은 때가 없어요. 지금 운동해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만들고 체력을 만들고 체격을 만들어 놓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평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유는 무엇이냐? 제대한 다음에 직장으로 가거나 제대한 다음에 학교로 가는 많은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느라고 직장 가서 일을 하느라고요, 죄송하지만 일 끝나고 공부한 다음에 체력이 없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싶어도 자신의 100% 에너지를 내면서 몸을 만들거나 건강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30이에요. 그러다 금방 40 되고 결혼하다 보면 아이들 챙기고 또 아내 챙기다 보면요, 그냥 아저씨가 되는 거죠, 몸이.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순간 여러분들은요, 일주일, 한 달, 1년 정말 할 수 있는 것은요, 열심히 훈련받고 부대 생활 열심히 하시고 책을 읽고 운동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제가 그 바디빌딩 선수했을 때 그때 몸무게가 대략 한 115kg 정도 됐었어요. 헤비급 선수였죠. 그 당시 저의 몸 사이즈는요, 팔둘레가 제가 52.5 정도 됐었고요, 다리둘레가 97 정도, 두 쪽 아니고 한쪽입니다. 97cm 정도 됐었습니다. 바디빌딩 선수에서 서울 대표 선수로 이 바디빌딩 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역도인 파워리프팅이라는 대회를 나갔었어요. 그 대회는 무게를 많이 드는 대회예요. 누가 더 많이 들었나 가지고 시합을 하는 건데 세 가지를 합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스쿼트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죠? 그거, 그다음 벤치프레스 누워서 미는 거, 그다음에 이 바벨을 잡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 데드리프트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합산한 점수를 가진 1등한 사람이 결국 1등하는 건데요.
제가 벤치프레스 그때 무게 들었던 것이 225kg였고요. 그다음에 스쿼트는 320kg고요. 그다음에 데드리프트도 320kg입니다. 그래서 헬스장 가면 봉이 있어요. 탄력봉이라고 수입봉. 외국 거는 괜찮은데 국산봉은 한 번만 탁 출렁이면은요 이 무게 때문에 바로 휘어지는 거예요 봉이. 그래서 헬스클럽을 여러 번 쫓겨났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주차도 굉장히 편하게 했어요. 제 차가 작은 차였는데 운전하다가 들어가면은요 앞뒤에 차가 있잖아요. 못 나가잖아요. 그럼요 저는 내려서 앞에 있던 프라이드 들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놓고 그 다음에 운전하고 나간 그런 적도 있었어요. 아니 힘이 되고 몸이 되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시합의 운동선수가 되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결국은 지금 젊었을 때 충분히 체력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타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반전이에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타고난 게 있지. 물론 타고난 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타고나지 못했었어요. 저는 이걸 되게 싫어해요. 물론 지금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축구 자주 하시죠? 잘하죠? 잘하죠? 저는 어렸을 때 구기 종목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 축구뿐 아니라 농구, 배구, 야구 뭐든지 공부를 하는 건 다 싫어했어요. 이유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죠. 초등학교 입학할 때 들어갔었습니다. 아이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우리 반 아이들 중에서 대략 한 30명 정도가 남자 아이들이었어요. 남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이들끼리 친해지는 방법은요 공부하면서 친해지지 않아요. 운동하면서 친해지죠. 맨 앞에 있는 애가 제일 체격이 컸어요. 야 이리 와! 그러니까 애들이 쫙 줄 섰어요. 나가자 축구하자. 그러니까 다 따라 나가는 거죠. 보통 목소리가 큰 애들은요 이 얼굴도 크고요 몸도 두껍고 거의 백정 같은 얼굴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걸 따라 나갔죠. 따라 나갔는데 축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애들이 줄을 섰어요. 저도 줄을 섰죠. 근데 앞에 있는 애들이 야 너 마르고 깡마른 애 너 저쪽 가. 너 유치원생이야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동기생 남자아이들한테 무시를 당하니까 그게 엄청난 저한테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바로 소리를 확 질렀어요. 알았어 하고 도망갔어요. 이쪽으로요. 이쪽 왔는데 여기서도 그러는 거예요. 야 인마 너 있으면 우리 지잖아. 너 저쪽 가. 이쪽으로 갔어요. 이쪽 갔어요. 이쪽 갔어요. 결국에는 아이들이 아무도 자기네 편에 저를 세우지 않고 축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가운데 가만히 서서 굉장히 뭐랄까요? 그 수치심과 그 외로움과 왕따 이런 걸 느꼈어요. 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구나. 이유는 몸이 약하다는 이유인 거죠. 몸이 약하면 바보 같고 멍청한 것 같고 왕따 달기엔 딱 좋은 그런 캐릭터가 된 거죠. 그때 저한테 구세주 같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들이냐면 바로 우리 반 여자아이들이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여자아이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어떤 이유냐? 우리 반 여자애들이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조야 놀자 하면서 왔는데 이게 바로 저의 모습이에요. 고등학교 때 몸무게 45kg에서 50kg 미만 때 저의 모습입니다. 자, 운동을 했죠. 2배가 된 거죠. 얼마 만에요? 7년 만에 된 거죠. 여러분 7년 정도면은요 남자 50kg에서 120kg까지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몸의 2배가 될 수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지금 정도 또래에는 내가 운동을 해서 몸무게가 지금 70kg인데 73kg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처음 조금만 힘들지 조금만 단계를 넘어가면 어느 순간 단계의 한계를 치고 나가면은요 어느 순간 80, 90, 100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처음에 힘든 그 순간을 여러분들 이겨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과연 비단 운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놓여진 모든 순간의 상황들을 돌파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좌절하지 말고 뛰쳐나가고 깨트리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바로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반 여자애들이 공기를 줬어요. 굉장히 창피했어요. 더 창피했어요. 얼마 전에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했던 축구보다 더 창피했어요. 공기를 주면서 우리 반 여자애들이 공기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덥석 잡으면서 그래 고마워하면서 공기를 바로 시작했어요. 창피했죠. 너무 창피했죠. 하지만 제가 공기를 왜 했느냐? 그래도 우리 반에서 나랑 놀아줄 수 있는 아이는 남자아이들이 아니고 여자아이들이 공기를 주면서 같이 놀자는 이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도 친구가 있구나. 그래 공기를 하자.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학교에서 예습과 복습 공부는 안 해도 공기는 했어요. 그래서 공기를 반에서 거의 제일 잘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뭐든지 잘하려면요 남들보다 뛰어난 생각을 많이 가져야 돼요. 저는 공기를 잘할 수 있는 몇 가지 단계를 알았어요. 대부분 다 오른손잡이는 공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뒤로 잡고. 근데 저는요 공기를 양손으로 했어요. 왜냐? 이 수평적인 이 편형적인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 왼쪽도 오른쪽도 동시에 한 거죠. 그것까지 모자랐어요. 5개 모자랐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어떻게 했느냐?
공기를 모양과 종류와 색깔별로 다 사가지고 다시 연습을 또 했어요. 마지막에는요, 학교에서 한석봉의 어머니가 떡을 썰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 집에 오자마자 바로 불을 껐어요. 불을 끄고 공기를 시작한 거죠. 공기 안 잡힙니다. 야광이 아니에요. 그냥 공기예요. 던지면 저기에서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영화 배트맨 같은 걸 많이 봐가지고 오랫동안 어두운 곳에 있으면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눈이 밝아진다는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또 거기서 또 하려고 또 연습을 했던 거죠. 못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학교를 가니까요, 여러분, 두 손도 아니고 한 손으로 대낮에 두 눈 뜨고 하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니까 전교를 싹쓸이했죠. 저는요 6학년 때까지 공기를 거의 학교에서 제일 잘했어요. 그때 저한테는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냐? 미래에 나도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중에 얼마나 제대가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는 분명히 내가 하고 싶은 꿈이 있어, 뭔가 이루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꿈이 없고 단순히 여기 있는 것이 지금 나는 정말 이 순간만큼 열심히 보내겠다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꿈을 다 본 상태로 온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 여자친구를 놓고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제대하고 나가면은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보내는지가 바로 밑에 결과가 바로 사실은 사회에 나갔을 때의 모습이죠.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그 공기를 하면서 꿈이 뭐였냐면 세계 공기 챔피언이었었어요. 전 세계에서 공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에서 유명해져야겠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여자친구들이 생길 수 있겠고 또 남자애들도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청소년을 보냈습니다. 저한테 누군가가 물어봐요. 트레이너님은 왜 트레이너가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달리 할 말이 없어요. 이유는요, 바로 어렸을 때 이 몸이 약했다는 그 왕따가 되었다는 그 수치심을 극복하고자 살았기 때문에 저희 모습이 지금 트레이너가 된 거죠. 뭐요? 한간에는 유명한 연예인들을 지도할 줄 알았었어요? 나중에는 업계가 좋아질 줄 알았었어요? 나중에는 이쪽 운동 쪽의 분야가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미리부터 알고 계셨나요? 몰랐어요. 저는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냥 제 마음 안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트레이너가 돼 보니까 시대가 잘 맞았던 거죠. 하지만 저는 시대가 어려웠을 때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5년 전쯤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하지만 10년 전에 트레이너라는 직업 잘 몰랐고요. 15년 전에 더 몰랐어요. 개인 레슨, 연예인들 운동, 방송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도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어요.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청소를 하면서 있었어요. 언젠가는 세상이 좋아지는 것을 떠나서 언젠가는 내가 하는 정말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언젠가는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아이들한테 맞지 않고 왕따가 되지 않고 몸이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트레이너를 만들었다면 저한테 두 번째 꿈은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과 비슷해요. 돈 많이 벌고 저기 비싼 차, 수입차 사고 수억짜리,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미스 코리아가 제 차를 타고 싶겠죠. 그리고 결혼하는 거예요. 얼마나 완벽해요? 모든 남자들의 솔직히 다 얘기해 보세요. 맞잖아요, 그죠? 다르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상하게 뭐 저는 다른 수준에서 똑같아요, 비슷해요. 사람들은요. 저도 이런 꿈을 가졌었어요. 이유는 뭐냐? 저희 집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직장 다니시다가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재정적인 문제, 집안에 돈이 없어서 사업을 망해서 빚도 많이 냈고 또 망하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불화 때문에 이혼하셨어요. 그것이 저한테는 돈을 많이 벌어서 나도 성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 중에서도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혼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결혼하기 싫다예요. 독신주의자. 그리고 돈 많이 벌자. 나중에 돈으로 집 사고 돈으로 와이프 사고 돈으로 모든 걸 차 사고 내가 살면 되지. 왜냐? 내가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못 받아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관점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저희 집은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혼하셨고요, 60년 전에. 그 다음에 20년 전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이혼하셨어요. 저희 집안의 이혼의 뿌리는요, 역사는요, 60년의 전통을 자랑해요. 보통 웬만한 전문가들은 저한테 명함도 못 내밀어요. 박사학위 10개가 있어도 60년의 전통의 이혼의 과정을 이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의 어떤 마음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외롭고 힘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항상 저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저를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없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이 가장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1살, 10살, 20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의 생각은 조금씩이라도 수정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진짜 나를 많이 알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내가 존경할 만한 그런 인생의 멘토가 분명히 저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이 청년의 시절을 방황하지 않죠. 저는 청년의 시절을 방황했습니다. 트레이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운동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일한 곳은 태릉, 부천, 경기도, 청량리,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압구정동의 헬스클럽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15년 동안 저는 아르바이트를 20가지를 합니다. 접시 닦기, 운전기사, 대리운전기사는 19살 때 고등학교 때 했는데 무면허로 했어요. 그래서 술 드신 그런 분들이, 아저씨들이 그냥 운전하고 집에 가는 게 더 안전했죠. 그렇죠. 시장에서 배달, 공사장에서 벽돌 나르고, 극장에서 간판에서 간판 그리기, 암표 팔기, 웨이터, 여러분 DJ, 별거 다 했어요. 가스 배달 빼고는 다 해봤어요. 우유 배달, 신문 배달 다 해봤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죠. 마지막에 제가 헬스클럽에 들어가서 정말로 압구정동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세요?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행복했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호텔에 가게 됩니다. 월급도 많이 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트레이너가 지금은 더 많은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있었을 때 10년 전에 5만 명 있었어요. 지금은 한 15만 명 넘겠죠? 제일 좋은 호텔에 들어갔었어요. 월급도 제일 많아요.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야, 나는 자수성가가 있어. 아무도 안 도와줬는데, 부모님도 안 도와줬어. 우리 부모님 이혼했잖아. 그런데 나는 거지처럼 살다가 결국은 스스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학비 내고 대학교 간신히 들어갔잖아. 간신히 졸업했잖아.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 동안에 저는 싸웠는데 결국 호텔의 좋은 자리에서 매니저로 활동하는 동안에 방송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174kg짜리 아주머니가 살을 못 빼가지고 자살을 시도를 하고 몇 번 칼을 그었던 그런 아주머니를 보게 돼서 저는 그 아주머니를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게 됐어요. 뭘 결정했느냐? 회사를 그만두자. 사실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좋은 스펙이나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이나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집안 환경도 좋지 않았고, 이렇게 좋은 자리까지 올라오기까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직장을 그만둘까 생각했는데, 이 아주머니를 봤을 때 제가 그만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저 아주머니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요. 판잣집에 살아요. 아들 초등학생, 딸 중학생 학교 그만뒀어요. 안 되는데요. 맨날 놀러 다녀요. 불량소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주머니는 자살 시도했어요. 남편은 이혼했어요. 바람났대요. 한 달에 20만 원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그 아주머니를 보는 순간 우리 어머니 어렸을 때 우리 집안의 모습을 본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표를 내고서 저 아주머니 집에 달려갑니다. 아주머니 도와드릴게요. 아주머니가요, 제 말을 안 들어요.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7개월 동안 이 아주머니를 만나러 다녔습니다. 무직자로, 실업자로요, 저도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그래, 김밥집 가서 1,000원짜리 한 줄 아침 먹고 한 줄 점심, 한 줄 저녁 먹어도 세 끼는 3,000원으로 살 수 있어. 물론 돈이 많으면 한 끼에 1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30만 원으로 모자라게 먹을 수 있지만, 가난하다면 아무리 가난해도 3,000원이면 하루를 살 수 있잖아. 죽지는 않잖아. 물 마시고 김밥 먹으면 배 부를 거 아니야. 저 아주머니는 김밥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죽으려고 그래. 남편하고 이혼하고 저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너무 몸이 나빠지니까 몸이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174kg 된 거예요. 의사들도 시험보래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7개월 동안 설득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집에서 2시간 반 거리였어요. 왕복 5시간이에요. 7개월 만에 아주머니는 저 얘기를 듣게 됩니다. 174kg의 아주머니가 제가 나가서 돌 들고 가르쳤어요. 돌 들고. 고추 집어가지고 고추 옮겨놓기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배추 돌리기 운동 가르치고, 무 잡고서 무 가지고 잡고 이렇게 운동하면서 묵국 끓여 먹었어요. 운동의 이름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운동이에요. 이렇게 아주머니와 1년 동안 지냈습니다. 104cm, 몸무게 170kg. 둘째 아이 출산 후 영상을 다 보여드릴 수 없고 이렇게 짧게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운동을 했었습니다. 10년 가까이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만에 110kg를 빼게 된 거죠. 전무후무하죠. 저는 이후에 회사는 제가 그만둬서 직장이 없이 무일푼으로 3년 동안 살았지만은요, 그때마다 뭐 하고 지냈느냐, 이 아주머니가 살이 빠진 걸 보고 살아나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이 아주머니 건강해진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외롭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 갔어요. 미혼모 만나러 갔고요, 탈북자들 만나러 갔고요, 알코올 중독자 센터 갔고요, 소년원 갔어요. 가서 운동 가르쳐주면서 힘내세요. 여러분들만큼 힘든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힘들어도 힘을 내세요. 결국은 힘을 내려면은 죽고 싶으면 누워 있어야 되는데 일어나게 되고 조금 더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게 되면은 힘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배가 고프면 밥을 먹게 되잖아요. 조금씩 건강해지는 인생의 한 걸음을 걸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저의 제목이에요. 아주머니 건강하세요. 아주머니가 건강해야지 딸이 학교를 그만두지 않고 아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아주머니가 건강해지는 것은요, 아줌마 한 명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들, 딸의 마음까지도 건강하게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은 단순히 신체만 건강해서는 안 됩니다. 몸이 건강한 것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속에 있는 가치관도 건강해져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해지면은요, 옆에 있는 동료에게도 건강을 전파할 수가 있어요.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면은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건강한 사회, 건강한 기업, 건강한 나라. 여러분, 나라가 건강해요? 기업이 어떻게 건강해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 기업과 그 나라와 그 국가와 그 부대를 만들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인드를 갖고 있었을 때 건강한 기업이 되고 건강한 나라가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운동 열심히 하시고 몸의 체력만큼 여러분들의 마음도 강건한 그런 모습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